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매틱,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지금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순차적으로 억지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지 제가 코인 시장을 쭉 지켜본 결과 이게 참 나중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뭐랄까, 단순하게 이번에는 코인 폭락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코인이 한번 상장 폐지되고 나면은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되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지금부터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SEC 위원장은 과거 바이낸스 고문 자리를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 코인의 가격 3,4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리플, 뭐 이오스, 도지코인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어때요?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쭉 보면은 이거 다 보면 폴리곤 봐봐요. 이런 거, 야, 743원 22% 떨어졌대요. 솔라, 앱토스 뭐 이런 거 그냥 다 완전 코인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박살 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보면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로펌을 선임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로이터 같은 경우에 뭐 SEC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서 미국 대형 로펌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왁테른 변호사 수는 약 280여 명으로 글로벌 초대형 로펌들에 비해 크게 적지만 매출액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해가지고, 세비 변호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트위터가 440억 달러 57조 6천억 원 규모의 인수 공방전을 벌일 때 트위터를 변호하기도 했다 해서 완전 최대 변호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썸 앳 왓킨스 더글러스 예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는데, 비트맥스의 사무엘 리드 공동 창립자를 변호한 바 있다라고 해서 SEC의 소장으로 바이낸스 US의 지주사인 것이 밝혀진 BAM 트레이딩 서비스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해서, BAM 트레이딩 서비스가 월머, 커틀러, 피커링, 헤이렌도르의 월리엄 맥루카드를 선임했다라고 전했답니다. 이 이름도 되게 힘드네. 아무튼 간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을 선임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규모 있는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법적 공방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증권성에 달린 알트코인의 운명해가지고 무더기 상장 폐지. 결국에는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미 예고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가상자산 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증권 가능성, 지분 증명 전환한 이더리움은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루나테라 수사도 증권성 여부가 변수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가 되고, 처음 만든 주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라고 하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더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 블록 증명 방식을 채굴이라는 작업 증명에서 보유량인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면서 증권성이 부각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 예고가 지금 하나씩 뭔가 들어맞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한편 크립토닷컴 최고 경영자,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 내 알트코인 상장 폐지 바람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고가 됐던 것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터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걱정하는 상황은 FTX 붕괴 이후에
연쇄적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규제기관과 대화를 통해 투명성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크립토닷컴의 경우에는 준비금 보유 현황 공개를 통해 부채와 차입이 없다는 것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현금 유동성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뭔가 명확하게 이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문제인 건데, 가상화폐 업계에 관한 미 SEC 위원장, 이런 의무 위반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되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보면 바보 아니면 멍청이랄까요? 되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칼을 꺼내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이 업계 전반에 퍼진 법규 미준수 풍조의 혀를 내둘렀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금융업계를 40년간 지켜봤지만 가상화폐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해야 된다. 공개하기 불편한 정보라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꼭 좋은 것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선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뉴욕 증권 거래소처럼 운영돼야 한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최소 13개의 가상자산이 규제 당국에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연방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혹은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가상화폐 업계는 증권법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도 제외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FTX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인데, 되게 웃긴 거는 그러면 진작에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바보들이에요. 한편 이런 기사도 나와요. SEC 위원장이 과거에 고문 자리를 요청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면 CBNC에 따르면 바이낸스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이같이 밝혔다라고 돼 있고, 자, 보시면 문서에 따르면 19년도 3월에는 바이낸스 측이 고문 자리를 요청했다. 같은 달에 겐슬러 위원장은 이렇게 자오창펑 씨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일본에서 만났다고 바이낸스 측은 주장을 했고, 2021년 1월에는 SEC 수장으로 임명된 겐슬러 위원장은 당시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였고,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 겐슬러 위원장은 바이낸스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19년 3월 이후에도 자오 CEO가 겐슬러 위원장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겐슬러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MIT에서 가르치던 암호화폐 수업의 일환으로 인터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년 하반기에는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출석할 예정이라던 겐슬러 위원장이 이보다 앞서 자오 CEO에게 예정된 증언의 사본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죠. SEC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13개 혐의로 고소를 냈다.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쭉 지켜봤지만, 거래소가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봇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증권에서도 주식에서도 보면은 봇 돌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매수, 1매도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쭉 보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보면 호가창에서도 여기가 빨간색 됐다가 파란색 됐다, 빨간색 됐다, 파란색 됐다, 또는 틱창 보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봇 돌리는 거와는 별개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존재는 하겠죠. 사고팔고 해가지고 내가 사고팔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쵸? 우리가 하다못해 동호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증거가 있나 봅니다. 그죠?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결국 증권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증권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투자 계약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냥 비트코인 빼고는 다 그냥 박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시면 2023년 4월 20일에 진짜 이 사람은 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완전 진짜 억지 논리가 아닌가. 그리고 비인 크립토 등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고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로빈후드 거래소도 보니까 매틱, 그 다음에 솔, 그리고 에이다, 카르다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상장 폐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SEC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SEC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라는 걸 강조를 해요. 투자자 보호. 그쵸?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가 불편한 정보도 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신이 SEC 이 위원장이 이딴 거를 발표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코인 시장은 개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맞지 않나요? 완전 개박살 났어요. 이게 뭡니까? 또 올라가려고 하다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나이도 있으신 분이에요. 뭐 나이 보니까 한 90대 이렇게 90살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생일을 또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이 이렇게 참 어이가 없다. 아니 어이가 없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롱숏 특히 롱시던 사람들은 이번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을 것 같은 이미 다 손절의 대상이 됐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갔다가 지금 쫙쫙 떨어진 거 보니까 거의 한 20% 정도가 떨어졌네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거 이제 배열 조절한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쇼친 사람들은 되게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가 수두룩빽빽 계속해서 코인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한 규제는 언젠가부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규제가 있었던 시절이 아마 2021년도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까지도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어때요?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싹 없어지는 특히 이제 그냥 알트가 아니라 잡 알트들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알트가 영향력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그냥 잡 알트 필요 없어요. 그냥 알트 잡 알트 그냥 싹 다 없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 근데 SEC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비트코인은 제외, 그럼 나머지는 이더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없어지고 비트코인만 남는 거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 참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코인 시장이 하루하루 되게 불안하기도 한데 제발 그런 거 있죠.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난질 치는 것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 돈 벌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이런 걸 볼 때는 SEC 위원장이 또 뭐라고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아니 고문자리 자기 안 줬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도 들어가지고 참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코인 시장이 좀 많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간에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남는 그 날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